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 상선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경찰은 이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 동포 A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A씨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중국 동포 B씨에게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220명, 피해 액수는 1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A씨의 지시를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더라도 검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공안부가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체포해 우리 경찰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적색 수배 요청과 별개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기지국 장비는 부품 조달부터 전달, 수령, 운용까지 각각 서로 다른 피의자가 했는데 이들의 상선이 모두 같은 사람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미 검거된 중국 국적 피의자 4명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영화와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한데 묶어 불법 콘텐츠 허브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웹툰, 드라마 같은 불법 콘텐츠는 물론 성인물과 도박 사이트까지 한 곳에 정리해 놓은 이른바 허브 사이트. 불법 사이트들을 모아 접근을 쉽게 해준 운영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과거 누누TV 같은 개별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아닌 허브 사이트 자체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불법 사이트들의 순위를 매겨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당 월 평균 3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광고 수익만 53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웹툰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40대 총책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6개월 간격으로 이사를 하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해 마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속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개월간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 태국으로 넘어가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넷 관련해가지고서 모니터링 하다가 확인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 인지사건이에요. 경찰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광고를 게시한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마지막 사건 보시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9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책임자들이 해체 공사 순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희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구조물이 어떠한 징조도 없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붕괴 사고 당시 구조물 안에는 7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구조물 근처에 있던 다른 작업자 2명은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책임 규명을 놓고 경찰이 먼저 관련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울산 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과 시공사인 HA중공업 공사 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 현장 책임자 2명 등입니다. 경찰은 책임자들이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를 공사의 순서, 즉 시방서와 다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취약화 작업을 최상층부터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책임자들이 취약화 작업을 아래나 중간 부분부터 진행했다는 겁니다. 경찰도 앞서 진행된 합동감식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취약화 작업이 당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작업 구조 검토 수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 확인한 수준, 그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요 부분의 시료를 채취해 감정 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